미국이 30년 전 포기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쓰레기통에 버린 무기였죠. 그런데 한국이 그걸 되살렸습니다. 그것도 8배 성능으로 55km를 날아가 1.8m 오차로 명중합니다. 68번 쏘면 68번 맞습니다. 미국 펜태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우리도 사겠다며 줄을 섰고 유럽은 미국 거 기다릴 시간 없다며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한미합동훈련에 참관한 미국 대령은 실사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경기도 평택. 한미합동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맨 뒷줄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에서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쌉싸름한 냄새가 났죠. 미국에서 마시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하트입니다. 미 공군에서 28년을 복무했고 대령으로 전역한 뒤 지금은 펜태건 국방기술분석국에서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 각국의 무기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한미합동훈련 참관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 측이 새로운 무기를 소개한다고 했지만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하트, 오늘 뭐 보여준다는 거야? 옆자리에서 제임스 밀러 준장이 물었습니다. 그는 육군 소속으로 저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덩치가 산만한 사람인데 의자가 삐걱거릴 정도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정전탄이래요. 정전탄, 블랙아웃 폭탄 말하는 거야? 네, 그거요. 밀러 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의아함, 약간의 비웃음, 그리고 지루함. 우리가 30년 전에 만든 거잖아. 걸프전 때 썼던 거. 자네도 알잖아. 그때 직접 작전 참여했으니까. 알죠. GBU-94점. 제가 직접 투하 명령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또 만들었다고? 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도 만든 건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사전 자료 보니까 성능이 좀 다르다던데. 얼마나 다른데? 사거리가 120km래요. 밀러 준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곧 코웃음을 쳤죠. 120km, 오타 아니야? 우리 GBU-94가 10km도 안 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오타일 거야. 아니면 과장이거나. 그때 앞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로스였어요. 럭헤이드 마틴에서 파견 나온 기술 고문인데 이 친구는 입이 험하기로 유명했죠. 야, 들었어? 한국이 정전탄 만들었대. 진짜. 우리 기술 베낀 거 아니야? 당연히 베꼈겠지. 걔네가 뭘 알겠어. 우리가 포기한 이유가 있는 건데. 로스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미국 측 인원 대여섯 명이 따라 웃었죠. 저도 솔직히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정전탄이라. 그 무기의 한계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트 대령.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에밀리 천소령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국방부 기술정보과에서 일하는 젊은 장교였죠.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네, 천소령. 혹시 사전 브리핑 자료 보셨어요? 대충 훑어봤어요. 왜요?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과 영어가 섞인 기술 문서가 떠 있었죠.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제가 잘못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거리 55km에서 120km, 오차 1.8m 이내, 명중률 100%. 이게 뭐야, 이건.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해서. 오타 아니야? 아니면 희망사항이거나. 천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문서예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저는 다시 숫자들을 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 GBU-94는 사거리가 고작 10km 남짓이었거든요. 유도 장치도 없어서 그냥 떨어뜨리는 방식이었고 정확도는 50m 이상 오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120km에 1.8m 오차라고? 뭐 직접 보면 알겠지.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였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포기한 기술을 되살렸다고.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좋게.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브리핑룸 안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들, 일본 자위대 옵저버, 유럽에서 온 나토 관계자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었죠.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밀러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글쎄요. 한국 측에서 여러 나라 초청했나 봐요. 정전탄 하나 보여주겠다고? 좀 오버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전탄 따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 뭔가 과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대단한 게 있는 건지. 시계를 봤습니다. 브리핑 시작까지 5분. 저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뭐가 됐든 빨리 끝나기만 바랐어요.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었거든요. 브리핑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한국 공군의 F-15K 편대가 보였어요. 날개의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문득 3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91년 1월 이라크 상공. 그때 저는 29살이었습니다. 걸프전에 참전한 젊은 대위였죠. 제 임무는 바그다드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타겟 접근 중. 고도 8,000피트. 투하 준비. 무전기에서 편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 생애 첫 실전 투하였으니까요. F-117 스텔스기 편대가 먼저 들어갔고 우리 F-111 편대가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2번기 조종석에 앉아 있었죠. GBU-94장전 확인. 확인 완료. 그게 바로 정전탄이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BLU-114B. 폭발하는 대신 탄소 섬유를 뿌려서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무기였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타겟 상공 도달. 투하.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체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폭탄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래쪽 바그다드 시내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송전선에 탄소 섬유가 걸리면서 합선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 둘,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스파크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다. 바그다드 전력망 마비. 무전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소리를 질렀죠. 그 순간의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귀환 후 브리핑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투하 지점 오차가 너무 큽니다. 정보장교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투하한 정전탄들의 낙하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목표물에서 50m에서 100m까지 벗어나 있었어요. 유도 장치가 없으니까 바람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효과는 있지 않았나? 네, 일부 지역은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군사시설은 놓쳤어요. 민간 지역만 정전됐습니다. 그게 GBU-94의 한계였습니다. 그냥 떨어뜨리는 방식이라 정확도가 형편없었죠. 전투기가 목표물 바로 위까지 가야 했는데 그건 대공화기에 노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작전에서 우리 편대원 한 명이 격추당했습니다. 대공 미사일에 맞아서요. 그는 포로가 됐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돌아왔죠. 걸프전 이후 미국은 정전탄 개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유도 장치를 달면 무게가 늘어나고 무게가 늘어나면 탄소 섬유를 충분히 실을 수 없었습니다. 딜레마였어요. 그냥 일반 폭탄으로 변전소 때리는 게 낫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전탄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그걸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왜 포기했는지 걔네는 모르는 거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그때 앞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멈추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단상 위에 한국 공군 장교 한 명이 올라섰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 단단해 보이는 체격, 그리고 차분한 눈빛.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대저였습니다. 미군으로 치면 대령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공군 정밀유도 무기사업단장 김태호 대저입니다. 영어 발음이 깔끔했습니다. 미국 유학파인 것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국형 정전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밀러 준장이 하품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집중이 안 됐어요. 어차피 뻔한 내용일 테니까. 김 대좌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무기 사진이 떴죠. 길쭉한 폭탄 모양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형 정전탄입니다. 개발 코드명은 CB-500K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세련된 디자인이었거든요. 우리 GBU-94는 그냥 드럼통 같은 모양이었는데 이건 확실히 달랐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은 KGB 유도 키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폭탄의 꼬리 부분에 달린 장치가 확대됐어요. KGB는 Korean Guided Glide Bomb의 약자입니다. GPS 기반 정밀 유도와 활공 기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도와 활공을 동시에 우리도 그걸 시도했다가 포기했는데 이 키트를 장착하면 최대 사거리 120km, 오차 범위 1.8m 이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브리핑룸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데이비드 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묻어 있었죠. 120km요? 진짜로요? 김 대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도 1만 미터에서 투하 시 최대 120km입니다. 실전 운용 시에는 55km에서 80km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전탄은 무거운데. KGB의 활공비가 뛰어납니다. 고도 1m당 수평 12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숫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되나요? 네. 68의 실사격 실험에서 100% 명중했습니다. 100%요? 한 발도 안 빗나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보통 무기 브리핑에서 100% 같은 숫자는 잘 안 나오거든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68의 실험에서 68을 전부 성공. 그건 너무 좋은 숫자였어요. 혹시 오타 아닙니까? 밀러 준장이 물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죠. 김 대좌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분 나쁜 미소가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미소였어요. 오타가 아닙니다. 준장님. 오늘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요? 네. 오후에 실사격 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김 대좌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비교 도표가 나타났죠. 한쪽에는 미국 GBU-94, 다른 쪽에는 한국 CB-500K. 그 순간 브리핑룸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비교 도표를 저는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왼쪽 열에는 GBU-94 미국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 열에는 CB-500K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 대좌가 레이저 포인터로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사거리입니다. GBU-94는 약 10km입니다. CB-500K는 최대 120km입니다. 10km 대 120km. 12배 차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숫자가 맞나? 다음은 정확도입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GBU-94는 유도 장치가 없어 오차가 50m 이상입니다. CB-500K는 GPS 유도로 오차가 1.8m 이내입니다. 50m 대 1.8m. 거의 30배 차이. 옆에서 천소령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투하 방식입니다. 김 대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GBU-94는 자유낙하 방식입니다. 전투기가 목표물 바로 위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CB-500K는 활공 방식입니다. 적 방공망 바깥에서 투하하고 귀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 접근대 원거리 투하.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 생존율의 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효과 지속 시간입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GBU-94는 전력 차단 후 복구까지 약 4에 6시간이 소요됩니다. CB-500K는 12시간에서 최대 36시간까지 마비 상태가 지속됩니다. 브리핑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거리 12배, 정확도 30배, 효과 지속 6배, 그리고 조종사 생존율은 비교 불가. 이게 진짜라면.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트 대령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1991년 걸프전에서 직접 GBU-94를 운용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개발을 중단했는지 잘 압니다. 유도 장치와 활공 키트를 동시에 장착하면 무게 때문에 탄소 섬유를 충분히 실을 수 없습니다. 그게 딜레마였어요. 한국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핵심을 찌른 거였죠. 김 대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기술 도면이 나타났어요. 해결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탄소 섬유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같은 무게로 1.5배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신소재 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였죠. 둘째, KGGB 키트의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8년간 매달린 결과입니다. 8년이요? 네. 전체 개발 기간은 11년입니다. 그중 8년이 유도 키트 소형화에 투입됐습니다. 11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하다가 포기했는데 걔네는 11년을 매달렸다고? 국산화율은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로스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비꼼은 사라져 있었어요. 87%입니다. 87%요? 네. 탄체, 자탄, 유도 키트, 신관 모두 국산입니다. 일부 반도체 부품만 수입합니다. 로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87% 국산화. 그건 대단한 숫자였어요. 전쟁이 나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격은요? 사라 존슨 정책실장이 물었습니다. GBU-94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이요? 성능은 저렇게 좋은데? 대량 생산과 국산화 덕분입니다. 브리핑룸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종류의 웅성거림이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본 게 아니야. 숫자는 그럴듯해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요. 김 대좌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400시의 실사격 시연이 있습니다. 모두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1130시. 2시간 반 후면 직접 볼 수 있는 거였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트. 밀러 준장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네, 가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아까 본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120km, 1.8m, 100% 명중, 36시간 마비. 만약 저게 진짜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직접 봐야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뭔가 예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 말이에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실은 예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점심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불고기와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평소라면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뭘 먹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밀러 준장이 제 앞에서 밥을 퍼먹으며 말했습니다. 하트, 왜 그래? 밥맛 없어? 아니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뭔 생각? 아까 그 숫자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0km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에이, 과장이겠지. 걔네가 뭘 알겠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밀러 준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 설마 믿는 거야? 우리가 30년간 못한 걸 걔네가 했다고? 믿는 건 아닌데 확인은 해봐야죠. 확인하면 뭐해? 어차피 뻥일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밀러 준장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 후 추가 기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진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십니까.
ADD 정밀유도 연구실장 박정훈 박사입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CB-500K의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기술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KGGB 유도 키트의 내부 구조였죠. 가장 어려웠던 건 무게였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유도 장치와 활공 키트를 달면 무게가 늘어납니다. 무게가 늘어나면 탄소 섬유를 적게 실어야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죠. 이건 딜레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30년 전에 직면했던 문제였거든요. 미국도 같은 문제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처음 7년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그래프였는데 아래쪽에 실패 횟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정확히 1847번 실패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1847번이요?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네. 1847번 설계하고,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했습니다. 박 박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밤샘과 좌절이 있었을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8년째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재의 분자 구조가 나타났어요. 탄소 나노튜브 기반 신소재입니다. 기존 탄소 섬유보다 강도는 3배, 무게는 절반입니다. 신소재라.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소재 덕분에 같은 무게로 1.5배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유도 키트 무게도 40% 줄였습니다. 40%요? 데이비드 로스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비꼼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네. 기존 유도 키트가 45kg이었는데 우리 건 27kg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소형화입니다. GPS 모듈, 제어 컴퓨터, 구동 장치를 전부 새로 설계했습니다. 기존 부품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고? 그게 8년 걸린 이유입니다.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베끼면 빠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의 기술을 베끼면 빠르지만 한계가 있다. 그건 우리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한국을 깔봤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었죠.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트 대령입니다. 아까 명중률 100%라고 하셨는데 68번 실험에서 68번 전부 맞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조건은요? 바람이나 날씨 영향은?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습니다. 풍속 10옴스까지, 기온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모든 조건에서 오차 2m 이내였습니다. 모든 조건에서요? 네. GPS 유도와 관성 항법을 이중으로 사용합니다. GPS가 방해받아도 관성 항법으로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중 유도 시스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하군요. 감사합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탄소 섬유의 확산 패턴, 전력망 마비 메커니즘, 복구 시간 계산 방법, 기술적인 내용이 쏟아졌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1847번의 실패, 8년간의 집념, 처음부터 다시 만든 유도 시스템. 우리는 몇 년 하다가 포기했는데 걔네는 11년을 매달렸어. 1847번 실패하고도 포기 안 했어. 뭔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 브리핑이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 F-15K 2대가 서 있었어요. 오후 실사격에 쓸 기체들인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일본 자위대 제복을 입은 장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일좌, 미군으로 치면 대령이었죠. 저는 항공자위대 나카무라 겐지입니다. 마이클 하트입니다. 미 공군 퇴역 대령이고 지금은 펜태건에서 일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나카무라 일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트 대령님, 아까 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숫자는 인상적인데 직접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일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봤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 측 초청으로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비공개로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봤다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카무라 일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요? 네. 58km를 날아가서 1.2m 오차로 맞았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1.2m. 오늘 브리핑에서 들은 1.8m보다 더 좋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카무라 일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입이요? 일본이 한국 무기를요? 네. 농담이시죠? 농담 아닙니다. 나카무라 일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할 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개발비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것을 사는 게 더 싸고 빠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 그것도 자기들이 못 만든 걸. 놀라시는 거 압니다.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카무라 일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 상. 일본어였습니다. 자위대 장교 한 명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나카무라 일자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대화였습니다. 하트 대령님. 오후 시연에서 뵙겠습니다. 네, 나중에 봅시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한다. 그것도 자기들이 못 만든 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복도에서 브리핑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군복 색깔이 달랐어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미국 분이신가요? 동유럽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네, 마이클 하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야체 코발스키 대령입니다. 덩치가 큰 금발 남자였습니다.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장사더군요. 옆에 있는 건 에스토니아 마르코 레파넨 중령입니다. 레파넨 중령은 코발스키 대령보다 작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저희는 나토 파견단입니다. 한국 무기 평가 때문에 왔습니다. 평가요? 네. 구매 검토 중입니다. 또 구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전탄 말씀이신가요? 정전탄도 있고 K9 자주포도 있고 천공 미사일도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요즘 유럽에서 인기입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씩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것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살짝 긁혔습니다. 성능은요? 성능도 좋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9이 증명했잖아요. 레파넨 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에스토니아는 이미 K9을 도입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이번에 정전탄도 검토하러 온 겁니다. 정전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코발스키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희는 러시아 옆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빨리 적의 전력망을 마비시켜야 합니다. 핵은 못 쓰고 일반 폭탄은 민간 피해가 크고 정전탄이 딱입니다. 미국 것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네, 했죠. 근데 미국은 안 팔잖아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안 판다고요? GBU-94는 더 이상 생산 안 합니다. 재고도 없고요. 신형 개발 계획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정전탄 개발을 중단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것을 보러 온 겁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 시간이 됐네요. 브리핑룸 가야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죠. 네, 나중에.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도 사려고 하고 폴란드도 사려고 하고 에스토니아도 사려고 한다. 미국은 안 판다. 아니, 팔 게 없다. 우리가 포기한 사이에 한국이 만들었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 것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 그리고 우리만 몰랐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브리핑룸에 다시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미국 측에서 비웃음과 잡담이 오갔는데 지금은 조용했어요. 다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하트. 밀러 준장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방금 일본 애들이랑 얘기했어? 네. 뭐래? 도입 검토 중이래요. 한국 정전탄. 밀러 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일본이? 네. 말도 안 돼. 걔네가 왜 한국 무기를 사? 자기들이 못 만들어서요. 밀러 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려다가 말을 못 찾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방금 폴란드 애들 만났어. 사라 존슨 정책실장이 앞줄에서 돌아봤습니다. 뭐래요? 나토에서 검토 중이래. 한국 정전탄. 여러 나라가 관심 있다고. 여러 나라요?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이미 구체적으로 얘기 중이고 루마니아, 노르웨이도 관심 있대. 브리핑룸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불안함이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뭔가 놓친 거 아니야? 데이비드 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 정전탄, 한국 CB-500K, Korean Blackout Bomb.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로이터 한국, 미국 능가하는 정전탄 개발. 디펜스 뉴스 한국 정전탄, 나토 국가들 관심. 제인스 CB-500K, 게임 체인저 가능성. CNN 한국, 전쟁의 규칙을 바꾸다. 기사 날짜를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쏟아지고 있었더군요. 저는 기사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로이터 기사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CB-500K 정전탄은 미국의 GBU-94를 모든 면에서 능가한다. 사거리는 8에, 1-2배, 정확도는 2-5에, 3-0배 향상됐으며 효과 지속 시간도 6배 이상 늘어났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른다. 조용한 혁명. 저는 그 표현을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야. 하트 대령. 에밀리 천 소령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방금 검색해봤는데요. 기사가 엄청 많아요.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한국이 뭘 만들겠어 하고 무시했으니까.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오만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F-15K 2대가 여전히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곧 저 비행기가 날아올라서 정전탄을 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확실해지겠죠. 숫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시계를 봤습니다. 1시 45분. 실사격까지 15분 남았습니다. 1시 55분, 브리핑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옥외 관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간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 3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바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네.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밀러 준장이 왼쪽에, 천소령이 오른쪽에 앉았죠. 김태호 대좌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CB-500K 실사격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현재 위치와 목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목표물은 여기서 북쪽으로 55km 떨어진 패변전소입니다. 실제 크기와 구조를 가진 시설입니다. 55km.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F-15K 한 대가 고도 1만 미터에서 CB-500K를 투하합니다. 예상 비행시간은 약 7분입니다. 7분. 55km를 7분 만에. 투하 후 정전탄은 KGB 키트를 이용해 활공합니다. GPS 유도로 목표물에 접근하고 최종 단계에서 탄소 섬유를 살포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활주로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F-15K 한 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조종사, 준비됐나? 무전 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독수리 1 준비 완료. 이륙 대기 중.
김대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륙허가. 독수리 1 이륙합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F-15K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지더니 기술을 들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우렁찬 굉음이 관람석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울릴 정도였어요. 전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고도 상승 중. 현재 3000m. 스크린에 비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고도, 속도, 위치. 5000m, 7000m, 9000m. 목표 고도 도달. 1만 미터. 김대좌가 말했습니다. 투하 지점까지 2분. 관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군요. 투하 지점 도달. 무기 점검. 무기 정상. 투하 준비 완료. 투하 승인. 독수리 1 투하합니다. 스크린 중 하나에 전투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종석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폭탄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기체 아래에서 길쭉한 물체가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졌어요. 투하 완료. 귀환합니다. KGB 활성화 확인.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전탄 자체에 달린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땅이 보였죠. 날개 전개. 영상 속에서 뭔가 펼쳐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전탄의 활공 날개가 전개된 거였어요. 그 순간 낙하 속도가 확 줄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고 있었어요. 활공 시작. 목표까지 55km. 저는 숨을 멈추고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전탄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마치 글라이더처럼요. 엔진 소리도 없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목표까지 거리 52km. 현재 고도 9450m. 예상 도착 6분 32초. 1분 경과. 목표까지 48km. 김대좌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숫자가 진짜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GPS 신호 정상. 유도 시스템 작동 중. 스크린에 비행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출발점에서 목표점까지 직선이 그어져 있었고 정전탄을 나타내는 점이 그 선 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계획된 경로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죠. 2분 경과. 목표까지 41km. 옆에서 밀러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날아가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반은 안 믿었거든요. 숫자가 과장됐을 거라고,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55km를 향해서. 3분 경과. 목표까지 34km. 고도 8100m. 고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활공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거리도 빠르게 줄고 있었어요. 4분 경과. 목표까지 27km. 5분 경과. 목표까지 20km. 관람석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6분 경과. 목표까지 13km. 최종 유도 단계 진입.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목표 지점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어요. 멀리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점처럼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저건 정전탄이다. 목표까지 8km, 5km, 3km.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km. 탄두 분리 준비. 영상 속에서 정전탄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길쭉한 몸체에 날개가 달린 모습이 보였어요. 500m. 탄두 분리. 그 순간 정전탄에서 뭔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작은 원통형 물체들이었어요. 자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자탄 전개. 탄소 섬유 살포 시작. 하늘에서 검은 실타래 같은 것들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섬유였어요. 바람을 타고 넓게 퍼졌습니다. 마치 거미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목표 상공 도달. 탄소 섬유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패변전소의 송전선과 철탑을 향해서. 그리고 닿았습니다. 스크린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송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었어요. 한 곳, 두 곳,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탄소 섬유가 전선에 닿으면서 앞선이 일어난 거였죠. 전력 차단 확인. 김 대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스크린 하나가 전력 데이터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100%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0%에 가까워졌습니다. 전력 차단율 98.7%.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할 말을 잃었거든요. 타격 정확도 분석 중.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상공에서 본 패변 전소의 모습이었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 점이 목표 지점, 파란 점이 실제 타격 지점. 두 점이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오차 1.8m.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1.8m. 우리 GBU-94는 50m 이상 빗나갔습니다. 운 좋으면 30m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 것은 1.8m. 거의 정확히 맞춘 거였습니다. 복구 예상 시간 분석 중.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가 떴습니다. 예상 복구 시간 34에 38시간, 최소 34시간, 최대 38시간 전력 마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시간, 하루 반. 적 군대가 하루 반 동안 전기 없이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레이더도 없이, 통신도 없이, 지휘 체계도 없이. 그건 사실상 전쟁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추가 데이터입니다. 김 대좌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68회의 실사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스크린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횟수 68회, 명중 횟수 68회, 명중률 100%, 평균 오차 1.6m, 최대 오차 2.4m, 최소 오차 0.8m, 68번 쏘면 68번 맞았다.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금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람석에 앉은 수십 명의 군인들, 관료들, 기술자들이 모두 침묵 속에 있었어요. 저는 옆을 슬쩍 봤습니다. 밀러 준장이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로스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김 대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비웃고 의심하고 반박하던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결국 밀러 준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준장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11년입니다. 11년 동안 1847번 실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밀러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대단하군요. 그 한마디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패배감. 감사합니다. 김 대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트 대령입니다. 네. 1991년에 제가 직접 GBU-94를 운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유도 장치 없이는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김 대좌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네. 11년 동안 1847번 실패하면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브리핑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했는데 한국은 계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만들었으니까요. 김 대좌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라 이해의 미소였어요. 포기하지 않은 게 다입니다. 대령님,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의지의 차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했다. 한국은 어려워도 계속했다. 그게 차이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대좌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비교 도표였습니다. 아까 봤던 것의 업데이트 버전이었죠. 항목 미국 GBU-94 한국 CB-500K 배율 사거리 10km 120km 12배 정확도 50m 1.8m 28배 명중률 70에 80%대 퍼센트 복구 시간 4에 6시간 34에 38시간 7배 국산화율 -87% 가격 10.333배 저렴. 이것이 오늘의 결과입니다. 김 대좌가 말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는 그 도표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12배, 28배, 100%, 7배, 3배 저렴. 모든 면에서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기술을 걔네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하트. 밀러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밀러 준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에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면 최소한 계속 관심은 가졌어야 했어. 늦었죠. 그래. 늦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성공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847번의 실패, 11년의 집념, 그리고 마침내 성공. 그들은 해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 양측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만찬이었어요. 불고기, 갈비찜, 잡채 같은 한국 음식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55km를 날아가는 정전탄, 1.8m 오차, 100% 명중률,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의 담담한 표정. 하트, 밥 안 먹어? 밀러 준장이 물었습니다. 네, 좀 생각이 많아서요. 나도 그래. 오늘 본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장님,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기지 곳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발걸음이 저절로 활주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F-15K가 이륙했던 그곳이었죠. 활주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은 미국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더 선명하달까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리처드 하트, 미 해병대 상사로 복무했던 사람. 아버지는 1950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죠. 당시 22살이었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한국에 갔을 때 그 나라는 완전히 폐허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아이들은 울고 있었지. 전쟁이 뭔지 처음 알았어.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버지는 왜 거기 가셨어요? 어린 제가 물었었죠. 나라를 지키러 갔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키러. 무서웠어요? 물론이지. 매일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 아버지는 1951년에 부상을 입고 귀국했습니다. 다리에 파편이 박혔거든요. 평생 절뚝거리며 걸으셨죠. 후회하세요? 한국에 간 거. 제가 고등학교 때 물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왜요? 내가 거기서 싸웠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는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4세였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이클. 네, 아버지. 언젠가 한국에 가보렴. 내가 싸웠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해. 네, 약속할게요. 그 나라는 분명 대단하게 됐을 거야. 그때 봤던 사람들, 눈빛이 달랐거든.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버지의 예언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대단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포기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8배 좋은 걸로. 일본도 사려고 하고 유럽도 줄 서 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봤던 그 눈빛,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게 진짜였어요. 1847번 실패하고도 포기 안 했대요. 11년 동안 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서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일어나기 싫었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트 대령님. 돌아보니 에밀리 천소령이었습니다. 식사 안 하시고 어디 가셨나 해서요. 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천소령이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본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한국계잖아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별 기대 없었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천소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예요. 아, 정말요? 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한국에 가보라고.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보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요. 업무상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니. 묘한 기분이에요.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자랑스러워요. 천소령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네. 아버지가 지킨 게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건 아버지의 희생이 의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천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동맹이 뭔지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동맹이요? 네. 동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국에게 배웠어요. 그게 진짜 동맹인 것 같아요. 천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 그 말씀 안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안에서요? 네. 다들 아직 충격받아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래야겠네요. 들어갑시다. 식당으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한국 측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미국 측은 뭔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일본, 유럽 측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밀러 준장이 물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생각도 좀 하고. 무슨 생각?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다들 앞에서 말해도 될까요? 밀러 준장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진지한 표정을 읽은 것 같았어요. 그래, 해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미국 측, 한국 측, 일본 측, 유럽 측, 총 30여 명. 실례합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다들 저를 주목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입니다. 미 공군에서 28년간 복무했고 1991년 걸프전에서 직접 GBU-94를 운용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국 정전탄을 비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포기한 기술인데 한국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죠. 숫자가 과장됐을 거라고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접 봤습니다. 55km를 날아가서 1.8m 오차로 맞추는 걸. 100% 명중률을. 36시간 동안 전력을 마비시키는 걸. 모든 면에서 우리 GBU-94를 넘어섰습니다. 사거리 12배, 정확도 28배, 효과 지속 7배. 숫자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겸손했던 겁니다. 저는 한국 측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김태호 대좌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했는데 한국은 11년 동안 1847번 실패하면서도 계속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제 아버지는 1950년에 이 땅에 왔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죠. 인천 상륙작전에서 싸우고 부상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한국에 가보라고.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보라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봤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작은 나라가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측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건 우리가 지킨 게 의미 있었다는 거니까요. 저는 한국 측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1847번 실패하고도 계속해 주셔서, 오늘 저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배우겠습니다. 한국에게. 그게 진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김태호 대좌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밀러 준장이 먼저 박수를 쳤어요. 천소령이 따랐고 사라 존슨 정책실장이 뒤따랐습니다. 한국 측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나카무라 일좌도, 폴란드의 코발스키 대령도, 에스토니아의 레파넨 중령도, 식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김 대좌는 악수를 한 채 서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트 대령님. 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75년 전에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7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한참 동안.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빈 문서가 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한미 정전탄 기술 협력 제안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생각했어요. 어젯밤 만찬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미국의 자존심, 그리고 동맹의 의미. 밀러 준장과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하트, 내 말이 맞아. 준장이 그랬었죠. 우리가 틀렸어. 한국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배워야지. 자존심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걔네가 앞서 있으면 배워야지. 협력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협력. 네. 우리가 가진 다른 기술과 한국의 정전탄 기술을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죠. 밀러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펜태건에 올려봐. 내가 지원할게. 그래서 지금 이 제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점 배경. 한국은 CB-500K 정전탄 개발에 성공했다. 이 무기는 모든 면에서 미국의 GBU-94를 능가한다. 사거리 12배, 정확도 28배, 효과 지속 7배, 가격 3분의 1점. 미국은 1990년대에 정전탄 개발을 중단했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다.
한국은 그 한계를 11년간 1847번의 실험 끝에 극복했다. 현재 일본,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가 한국 정전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제안. 한미 양국 간 정전탄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배울 것이 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의 문제다.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 관계다.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에서 배우고 미국이 앞서 있는 분야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기대 효과, 상호 기술 발전, 동맹 관계 강화, 공동 방위 능력 향상. 결론.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이제 미국은 배워야 한다. 그것이 75년 동맹의 다음 장이 되어야 한다. 저는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시간 됐습니다. 천소령의 목소리였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오늘은 한국 측과 마지막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미팅룸에는 양측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우 대좌, 박정훈 박사, 그리고 한국 측 몇 명, 밀러 준장, 사라 존슨, 데이비드 로스, 그리고 저. 어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좌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밀러 준장이 말했어요.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 대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협력이요? 네. 한국의 정전탄 기술과 미국의 다른 기술을 교환하는 겁니다. 상호 학습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 대좌가 옆에 있는 박 박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희는 스텔스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텔스요? 네. 정전탄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밀러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김 대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 대좌와 다시 악수를 나눴어요. 대령님. 네.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아버님 산소에도 가보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요?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을 위한 묘역이 있습니다. 파주예요. 거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꼭 기다리겠습니다. 미팅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사흘 전에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만했던 저, 한국을 무시했던 저,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배움의 자세로, 겸손하게, 동맹으로서, 인천공항. 저는 출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천소령이 옆에 있었어요. 대령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요. 펜태건에 돌아가시면 바쁘시겠네요. 제안서 때문에. 네.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어요. 천소령. 네. 저기 보이는 저 비행기들 중에 한국이 만든 게 있을까요? 아마도요.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5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싸웠을 때 사람들은 굶주리고 도시는 불타고 희망은 없어 보였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미국도 못 만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47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55km를 날아가 1.8m 오차로 맞추는 무기. 미국이 포기한 것을 8배 성능으로 완성한 나라. 1847번 실패하고도 계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 겸손하게, 열심히, 끝까지. 그것이 아버지가 지킨 나라에 대한 예의다. 그것이 동맹의 진정한 의미다. 마이클 하트, 미 공군 대령 예. 저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대령님, 탑승 시간입니다. 네, 갑시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배워올게요. 이 나라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배우러.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1847번째 실패 후에도 1848번째 도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게 포기하지 않는 자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룹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55km를 날아 1.8m 오차로 맞추는 무기로. 미국도 포기한 것을 8배 성능으로 완성하면서.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 지금까지 미 공군 대령이 평택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847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 미국이 30년 전 버린 무기를 8배 성능으로 완성한 나라.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